착시 그림들을 좀 살펴볼게요. 숨겨진 모든 물건을 찾는데 7초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만약 큰 입술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꽤 직설적인 사람이고 사람의 말을 잘 믿는 편입니다. 만약 보이는 게 나무가 전부라면 여러분은 야심이 많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읽기 시험을 쳐볼까요? 이 그림에는 단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낙관주의자는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볼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것은 볼 수도 없겠죠. 만약 나쁜 것, evil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가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만약 자물쇠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우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마음을 비우고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마 자신의 감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긴 분명히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보이세요? 만약 고대 건물에 기둥이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아마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좀 어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만약 사람을 먼저 보셨다면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고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편입니다. 이 착시 그림에도 7초를 드릴게요. 이 그림이 열려있는 문처럼 보이나요? 정말요? 그럼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받아들이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만약 음표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과 공유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바다 경치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 보이는 게 배뿐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주로 다리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안정성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7초를 바로 시작해보죠. 이 그림에서 얼굴이 보이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는군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독특하고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림이 물고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운을 믿습니다. 그림은 하나 더 보죠. 색소폰 연주자를 처음 봤다면 여러분은 어느 파티를 가든 분위기 메이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가끔은 쉬어야 할 때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큰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혼자서 재미있고 두꺼운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가끔 외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이건 어때요? 숨겨진 걸 모두 찾는데 7초 드릴게요. 먼저 나무를 발견하신 분들, 여러분은 자신의 직관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은 대부분 맞을 때가 많죠. 호랑이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보통 논리와 치밀한 계획에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능도 있고요. 별이 가득하고 고요한 밤이네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만약 눈을 감은 얼굴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보통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만약 언덕 위에 있는 사람과 나무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큰 꿈을 꾸는 사람이고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믿는 편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조상화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만약 조상화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혹시 동물도 발견하셨나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남자의 머리에 쓰여진 것처럼 보이네요. 여러분은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때때로 작은 것들에 정신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만약 보이는 게 고래뿐이라면 여러분은 대부분 큰 그림을 보는 편이고 자신의 삶에 꽤 만족해합니다. 만약 고래 안에 작은 서퍼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쉬운 길을 찾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을 다시 확인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7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귀여운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분명 개를 좋아하시는군요. 개의 충성심 때문에 개를 사랑하고 개를 보고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을 깨닫죠. 고양이 2마리와 하트 하나가 보인다고요? 여러분은 낭만적이고 당연히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이건 분명 초상화군요.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만약 이 그림에서 어린 공주만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젊고 재미있고 외향적인 편일 겁니다. 나이 든 여자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더 현실적이고 친절하고 자상한 편입니다. 이건 꽤 으스스하네요. 무슨 그림일까요? 만약 새 2마리만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솔직하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말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어떤 방법을 써서든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음 착시 그림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 얼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새와 나무를 먼저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술 쪽이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적성에 더 맞을 겁니다. 이 그림은 어때요? 이 그림은 파리에 있는 여자야 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이고 같이 일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친구가 많겠군요. 그림 속 여자의 얼굴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큰 그림과 전반적인 의미를 잘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빨리 배울 수 있는 걸 거예요. 잘 보세요. 말은 오는 걸까요? 가는 걸까요? 만약 말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여러분께서 자신의 삶에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말이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좀 쉬워요. 똑같아 보이는 2 그림에서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잘했어요. 비행기가 분명 엉뚱한 곳에 도착했군요. 아침 식사하세요. 이 그림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전기 주전자 안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최소와 최대 표시가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 황소들 중에서 한 마리의 황소가 분명히 눈에 띕니다. 어떤 소인지 7초 안에 발견해 보세요. 네, 눈이 다르게 생겼네요. 못 찾으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햄버거 100개와 요리해야 할 스테이크가 한가득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그릴을 찾아야 해요. 7초 안에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또 바쁜 하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뭔가 아주 잘못된 게 있어요. 뭘까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빨간 옷을 입은 소녀의 옷이 우산 없이 이렇게 말라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가족에게서 이상한 양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잘했습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말에겐 아침 차리기가 쉽지 않겠죠? 이 두 그림의 8가지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관찰력이 좋아야겠죠? 8개 다 맞추셨나요? 무서운 공룡들이 잔뜩이군요. 이 중 하나는 다른 공룡보다 훨씬 더 시끄럽습니다. 누굴까요? 잘했어요. 이 공룡은 이가 하나 빠져있죠. 해변에 갑시다. 해변 오두막 사이에서 양동이와 삽을 찾아보세요. 그럼 모래성을 지을 수 있겠죠? 잘하셨습니다. 이 멋진 곰들은 근사한 파티에 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중 하나가 복장 규정을 무시했네요. 그 곰을 찾아서 나비 넥타이를 매주세요. 이 곰들은 파티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마이크는 사려 깊은 핸드메이드 선물로 엄마를 놀라게 해주려고 합니다. 도구 10개를 찾아야 해요. 좀 도와주세요. 그 선물을 꼭 만들어야 하거든요. 오예,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누가 다른 무리에 들어와 자기 집처럼 편안해하는 것 같네요. 이상한 녀석을 찾아보시겠어요? 네, 좀 어려웠죠? 리즈는 책상 정리를 아주 오랫동안 미뤘어요. 끔찍하죠? 리즈를 도와서 숙제를 마치려면 필요한 물건 13가지를 찾아주시겠어요? 아, 리즈가 정말 감사하다네요. 하지만 이제 진짜 숙제를 시작해야겠죠? 도시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이 두 사진의 10가지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딱 30초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들이에요. 모두 찾으셨나요? 관찰력이 정말 좋으시군요. 케이티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해서 동물을 입양했습니다. 이 가족 사진에 숨겨진 물건 12가지를 찾아보시겠어요? 열두 가지라니 정말 많네요. 자전거 타기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죠. 이 두 사진에서는 몇 가지 틀린 그림이 있습니다. 8가지를 모두 찾을 수 있나요? 성공입니다. 간식 시간은 언제나 최고예요. 그런데 이 두 사진의 차이점 5가지를 찾아내야만 간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셨나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눈을 깜빡일 때마다 장면이 바뀌네요. 이상해라. 두 그림 사이의 10가지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완벽해요. 재밌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색이 변하는 메뉴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뉴를 보신다면 동의하게 되실 거예요.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두 친구를 도와서 이 귀여운 난장판을 치워주세요. 적어도 10가지를 찾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만세! 주인이 행복해하고 있네요. 여러분께선 이 고양이와 여자 그림에서 숨겨진 물건 10가지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죠. 성공이군요. 잘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착시 현상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색깔, 빛 또는 특정한 패턴의 조합을 사용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죠. 오늘 이런 착시 현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뇌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보면 움직이는 사각형의 톤이 바뀌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떤 색깔이 보이시나요? 어두운 색깔이 보이다가 밝게 변하고 다시 어두워진다고요? 틀렸어요. 사각형의 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 착시의 창조자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기타오카 아키요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여러분은 뇌가 사각형의 색깔에 대한 추측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색은 이미 우리의 두뇌에 의해 만들어진 착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 안에서 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생해요. 우리 눈이 파란색으로 인식하는 건 사실 그 색으로 반사되는 파장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의 약 50%가 시각 과정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시각 신호는 우리 뇌의 30개 이상의 영역으로 분산돼요. 각 영역에는 색상, 움직임, 깊이 및 형태를 처리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 모든 정보가 합쳐지면 우리는 모양과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경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시도해봐요. 다음 단계로 이 계단을 살펴보세요. 꽤 간단해 보이죠? 자, 이제 이미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단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환상이 사라지고 원래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와, 제 뇌가 너무 피곤한 걸까요? 이 착시는 슈레더 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8년 독일 과학자 하인리히 슈레더가 발명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요. 계단을 해체해보면 이미지가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뇌가 3D 이미지로 인식하는 건 그림자와 빛의 조합일 뿐입니다. 이것은 3D 자체가 이미 착시 현상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우리 뇌가 이미지를 포착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그것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D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보고 깊이를 이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눈 앞에 있는 물체의 비현실적인 관점을 만듭니다. 이 경우를 3차원 원근법이라고 하죠. 2020년 일본의 수학자 스기하라 고키치는 이 착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언뜻 보기에 이건 평범한 계단처럼 보여요. 이제 계단 꼭대기에 물체를 놓고 180도 각도로 돌려보세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물체가 갑자기 계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이 2020년 최고의 착시로 뽑힌 건 당연해요. 스기하라에 따르면 이 착시로 우리는 말 그대로 뇌가 우리를 속여 비현실적인 걸 보게 만드는 방식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시의 핵심은 간단한 속임수입니다. 계단은 진짜 계단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평평한 2D 표면이며 각도와 음영을 영리하게 사용해서 우리 뇌를 속이고 있어요. 2D 이미지를 인쇄해서 기본 3D 구조로 붙여보면 계단에는 실제 깊이가 없어요. 단지 착각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이미지를 잠시 보고 몇 개의 막대를 셀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11개의 막대까지 센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 8개에서 7개를 세었어요.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 뿐이라고 해요. 위에서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6번째 막대에 도착할 때쯤이면 모든 것이 흐릿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2개의 막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세려고 하면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손가락으로 7번째와 8번째 막대를 따라가 보면 불완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저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거기 있을 뿐이에요. 짙은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한지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100년도 더 전에 처음 소개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페벽 착시 현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스티브 심슨이라는 사람이 브리스톨에 있는 한 카페의 벽에서 비슷한 효과를 발견했어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봐요. 우선 이미지를 조금 흐리게 해볼게요. 조금 더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넓은 선의 교차점에 있는 작고 검은 벽돌과 하얀 벽돌들이 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게다가 파란색 선의 안에 있는 곡선적인 요소들이 착시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이 검은 정사각형과 직각인 흰 선이 교차된 것을 보세요. 자세히 보면 격자 무늬의 교차점에 위치한 하얀 점들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특정 점에 집중하면 그것이 흰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초점을 바꾸는 순간 그 점은 회색으로 변합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이에요. 놀랍죠? 회색 선들의 교차점에 흰 점을 배치함으로써 이 착각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검은색 바탕 위에 배치됩니다. 이 이미지를 충분히 오랫동안 보면 격자 교차점에 검은 점들이 나타나서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착시의 또 다른 이름은 동시 조명 대비 착시입니다. 한순간에 점들을 흰색으로 인식하고 거의 즉시 검은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각은 흰색 대신 회색이나 검은색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이 착시는 인간 인식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물을 항상 실제 그대로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빛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수용체만 빛을 받을 경우 다른 수용체들은 또한 빛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감지해요. 이것은 근처의 수용체들의 작동을 막습니다. 헤르만 그리드 착시 현상에서 흰색 선은 선들 자체보다 교차하는 지점 주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배열됩니다. 따라서 교차 지점의 점이 더 억제되고 더 어두운 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착시는 팩맨 체이서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알게 될 거예요. 중앙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 현상은 파이 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지에 있는 물체가 나란히 놓여있고 빠르게 빛을 비춰서 움직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심을 다시 한번 보세요. 녹색 디스크가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착시는 잔상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물건이 사라졌을 때 뇌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인지 궁금할 거예요. 녹색은 라일락의 보색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디스크의 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면 간격의 색은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멋지죠? 안녕하세요. 정말로 놀라운 착시 현상에 감탄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 11개의 착시 현상을 보고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늬가 있는 단색 배경에 3D 굴을 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니면 평평한 표면 앞에 공중에 공이 매달려 있는 것 같은가요? 사실 이건 2D 이미지입니다. 패턴의 요소가 배치된 방식 때문에 착각이 발생해요. 실제로는 완전히 평평한 또 하나의 3D 이미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얼룩말무늬의 모래 언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효과는 줄무늬의 다른 두께와 위치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보이시죠? 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유명한 작동 착시입니다. 가장 멋진 점 중 하나는 이미지의 한 부분만 보면 돌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법인가요? 이 원들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중심에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머리를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마른 목골로 형성된 원들이 회전하기 시작하는 거 보이시나요? 화면을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면 원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림에서 더 멀어지면 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신기하죠? 더 당혹스러운 게 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줄무늬가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착시는 대각선 줄무늬가 있는 기둥이 축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회전할 때 발생합니다. 보는 사람에게는 줄무늬가 기둥을 좌우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수직창을 통해서 기둥을 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아요. 이 예쁜 무늬를 보세요. 이 운동 착시는 마치 선들이 흐르고 반짝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 같은 색의 선들이 공통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착시도 아름다워요. 그림을 더 오래 볼수록 덜 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림이 실제로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도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착시는 원의 크기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색 대비에 반응하는 눈 때문에 발생합니다. 와, 이 그림은 밝고 예쁘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응시하지 마세요. 두통이 생기고 눈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제가 경고했어요. 어쨌든 이 고리들은 모두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효과가 매우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이건 애니메이션 GIF가 아니에요. 완벽한 정지 화면이지만 디자인과 색상으로 마치 고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3D 보라색 풍경을 보세요. 매력적이죠?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단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3D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착각을 일으키는 건 특이한 밝은 패턴입니다. 여기 또 다른 3D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튀어나온 듯한 체커보드예요. 주의 깊게 보세요. 정사각형은 완벽하게 일직선입니다. 경계선은 평행하고 수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이 그림이 돔 모양이라고 주장해요. 이유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들은 실제로 사각형의 테두리에 닿지 않아요. 작은 간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뇌는 그 여백을 선이라고 해석해서 인식의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직각 대신 어떤 것들은 더 뾰족해 보이고 어떤 것은 더 뭉뚝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모든 가장자리는 수직, 수평 또는 45도 각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대답은 틀림없이 아니요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림이 정적 상태가 되도록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스크롤바를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착시에 움직임의 요소도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대단해요. 이제 왜 우리가 착시 현상에 속게 되는지를 알아보면 어떨까요?
제 말은 우리의 눈이 뇌에 전달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100%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때때로 뇌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뇌는 개인의 과거 경험을 이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요. 다시 말해 우리를 속이는 건 눈이 아닙니다. 눈이 보내는 이미지를 뇌가 해석하는 방식이죠. 전문가가 말했듯이 착시현상은 시각적 인상과 물체의 실제 특성 사이의 불일치입니다.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착시는 밝은 색에 회전하는 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몇 가지 색이 보이나요? 3가지라고 답했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17가지라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비록 이 그림이 최근에야 입소문을 탔지만 이 미스테리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한 세기 반이 지났어요. 오스트리아의 수학과 물리학 교수인 마하 교수가 이 착시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는 약간 대비되는 색조의 비슷한 색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는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색을 떼어놓으면 그 차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교수는 그것이 안구의 구조와 망막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밴드 효과는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하 밴드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더 발달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 교수가 기본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망막은 영화 스크린과 비슷해요. 망막은 동공을 통해 투사되는 빛을 포착해요. 수용기가 스크린 곳곳에 있어요. 그중 일부는 밝은 빛 아래에서 더 활동적이고 뇌에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두 개의 세포가 비슷한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신경은 다른 색조의 경계에서 더 강한 신호를 보내서 차이를 더 뚜렷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뇌는 명확한 경계를 알아차리죠. 그래서 비슷한 색조가 서로 옆에 있을 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색상 간의 변화는 별도의 색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뇌가 구성된 방식 때문에 그림에서 대조되는 색깔의 차이를 볼 수 없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화면의 색상 렌더링 기능, 밝기 및 대비도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의 조명 양의 차이도 있죠. 게다가 사람마다 눈에서 빛을 차단하는 광학 작용이 달라요. 또한 눈이 빛을 흡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수준의 색소 밀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반적인 3가지보다 더 많은 원추세포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마하밴드 현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몇 가지 색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때때로 불확실성은 사람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어요. 흰금이냐 파검이냐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드레스 색깔 기억하시죠? 정말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사진은 핸드폰으로 정말 이상한 조명 아래에서 과다 노출로 촬영됐어요. 실내에서 찍은 것인지 밖에서 찍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조명이 인공인지 자연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명이 원피스를 앞에서 비추는지 뒤에서 비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뒤에서 비춘 거라면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드레스 자체의 일부가 그늘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드레스 자체에 반사되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헷갈리죠? 저도 그래요. 우리 뇌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스스로 짐작해서 그 공백을 채워요. 대부분 전에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조명 상태에 대해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그와 전혀 다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드레스가 그림자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이라고 믿었어요. 빛이 자연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림자와 푸른 하늘은 푸른빛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물이 노란빛을 띠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결국 그 드레스의 제조업자는 그것이 검은색과 파란색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다음날 영업시간 30분 만에 드레스는 모두 매진됐어요. 레트로 운동화 색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몇 년 후에 같은 이유로 일어났어요. 청록색과 회색일까요? 아니면 분홍색과 흰색일까요? 이상한 카메라 화질, 플래시, 특이한 조명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요.
사진을 확대하면 손이 부자연스럽게 푸르스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빛에 얼마나 민감하고 뇌가 시각적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운동화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운동화는 분홍색과 흰색으로 밝혀졌어요. 이 딸기가 빨갛게 보이나요? 사실은 회색과 녹색이에요. 사진에서 빨간색을 다 뺐어요. 색채 항등성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 뇌는 여전히 빨간색을 보게 돼요. 뇌는 때때로 빛의 색 정보를 무시하기도 해요. 두뇌는 딸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딸기가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딸기를 빨간색으로 보게 만들어요. 한 우주비행사가 모래 언덕의 사진을 올렸을 때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언덕이 아닌 구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뒤집었을 때만 사람들은 끝없는 패턴의 언덕을 볼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뇌는 태양이 1시 방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태양은 왼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뒤집었을 때야 두뇌가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했어요. 이 그림에서 몇 개의 검은 점이 보이나요? 12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점을 다 볼 수 없어요. 모든 점이 완벽하게 보이지만 똑바로 쳐다볼 때만 그 점을 볼 수 있어요. 주변 시력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두뇌가 빈칸을 채워야 해요. 회색 선 사이의 흰색 때문에 뇌는 점이 실제보다 더 밝은 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뇌는 회색이 더 많고 점은 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결정하죠.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2배는 더 커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크기예요. 둘은 1940년대에 미국 안과 의사가 발명한 제임스 방에 놓여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다리 꼴인 이 방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어요. 벽과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돼요. 집에 장난감 기찻길이 있다면 다음 착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요. 같은 크기의 철길 두 부분을 가져다가 서로 옆에 놓으세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다른 하나보다 더 커 보여요. 그것은 뇌가 서로 나란히 있는 조각의 두 면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있는 트랙의 오른쪽과 오른쪽에 있는 트랙의 왼쪽을 비교하는 거죠. 체커 그림자 착시에서 정사각형 A와 B를 비교할 때 정사각형 A가 정사각형 B보다 훨씬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뇌는 원통이 보드에 그림자를 들이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체 색상으로 보상해요. 정사각형의 색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직 믿을 수가 없다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정사각형을 색상 선택기로 비교해보세요. 에빙하우스 착시에서 원 집합의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원은 같은 크기예요. 사물의 크기를 인지하는 방식은 주변 환경에 달려 있어요. 큰 원으로 둘러싸인 원은 작아 보이고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원은 커 보여요. 여기 점이 12개 있는데 전부 라일락색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점으로 된 원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라일락 점 하나가 잠시 사라지면 녹색 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또한 원 주변을 돌면서 다른 라일락 점을 하나씩 없애요. 이건 잔상 효과예요. 원추의 간상체는 라일락 점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적응해요. 라일락색의 점을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녹색으로 대체하죠. 정지 이미지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가장 흔한 착시 유형 중 하나예요. 이런 착시를 일으키려면 고대비 색상의 패턴이 필요해요. 이런 색상은 동시에 신경 신호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가짜 움직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페 벽 착시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묘사됐어요. 카페 벽의 타일 패턴에는 직선의 평행선과 사이사이에 회반죽이 있었어요. 검은색과 흰색 선이 대각선으로 경사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뇌에 있는 다른 유형의 뉴런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회반죽 선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밝아 보여요. 대비가 일어나는 곳에는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막대에서 회색 음영 몇 개를 셀 수 있나요? 정답은 11개예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가운데 있는 막대는 하나의 일정한 색이에요. 배경으로 인해 2개 이상의 회색 음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대 외부의 위아래 부분을 가리면 알 수 있죠.
어떤 표면이 더 어두운지 알 수 있나요? A인가요? B인가요? 표면 A가 분명히 더 어두운 것 같아 보이죠? 사실 둘이 정확히 같은 색이에요. 손으로 그림의 가운데를 가려서 확인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착시를 설명하지 못해요. 한 이론에 의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뇌가 눈에 있는 광수용체로부터의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요. 가장 활동적인 세포는 인접해 있는 세포들의 활동을 감소시키는데 이게 실제가 아닌 대비를 만들어내죠. 자, 여기서 가장 어두운 사각형을 찾아보세요. 뭘 고르던 간에 맞출 수 없을 거예요. 다 같은 색이거든요. 단지 다른 배경에 놓여져 있을 뿐이에요. 넘어갈게요. 흰색과 검은색 중 어떤 걸 고르겠어요? 골라보세요. 여기선 흰색이나 검은색이 모두 같은 색이라서 고를 수 없을 거예요. 배경과 빛을 인식하는 방식이 이 착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몇 개의 색이 보이나요? 전 분명 4개가 보이는데요. 사실 빨간색과 초록색 각각 한 음영으로 2개예요. 어떤 색은 흰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떤 색은 녹색 상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들이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흰색은 색이 아니에요. 모든 색에 존재하기에 우린 그걸 하나의 색으로 세지 않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어두운가요? 아니요, 오른쪽이 아니에요. 검은색 바탕 때문에 오른쪽 붉은 음영이 더 어두운 것처럼 보일 뿐이죠. 오, 이런. 이 테이블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서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진짜 그럴까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안정적이에요. 비스듬한 선들이 이런 기울어진 효과를 만들어내요. 두 직사각형은 평행해요. 자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사각형에서 몇 개의 결함이 보이나요? 정답은 0이에요. 워터 에런슈타인의 이 사각형은 완벽해요. 동심원 패턴 안에 놓여 있어서 곡선으로 보일 뿐이죠. 직사각형 테이블이 좋나요? 사각형 테이블이 좋나요? 뭘 고르던 간에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거든요. 여기 전형적인 폰조 착시 현상이 있어요. 어떤 녹색 선이 더 긴가요? 전경에 있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둘이 길이가 같아요. 이 착시 현상은 뇌가 그림을 원근법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평범한 2D 이미지예요. 이건 어때요? 이 관람차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아님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미안해요, 여러분. 관람차는 오늘 문 닫았어요. 여기서 보이는 모든 움직임은 착시 현상이에요. 여기 쉬운 게 있어요. 이 단어들의 색을 빨리 말해보세요. 자, 글을 읽지 않고 색에 집중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뇌의 오른쪽 반은 색의 이름을 말하려고 하고 왼쪽 반은 글을 읽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스트루프 효과라고 하는데 집중력이 필수인 직업에 대한 테스트용으로 쓰여요. 이 격자 안에 교차되는 곳에 있는 모든 회색점들을 셀 수 있나요? 정답은 0이에요. 이것은 헤르만 격자 착시예요. 주변의 어두운 배경 때문에 교차점에 회색점이 있다고 생각되죠? 가까이서 보면 모든 점들이 사라져요. 또 좋은 고전이 나왔네요. 네커의 정육면체예요. 19세기에 발견되었죠. 파란 벽이 블록 안에 있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블록 위에 있나요?
뒷벽인가요? 측면벽인가요? 여기선 정답이 없으니 계속 궁금해하세요. 이게 단지 기하학적인 모양의 집합인가요? 아님 비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유레카, 이게 정답이에요. 헬리콥터 탈 준비 됐나요? 위에 줄이 더 긴 걸 고르세요. 불가능해요. 길이가 같거든요. 그리고 주변 배경 때문에 다르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마술 시간이에요. 이 네거티브 사진을 두뇌의 힘으로 풀 컬러 이미지로 바꿀 수 있어요. 약 30초 동안 소녀의 얼굴 중앙에 있는 점을 응시하세요. 이제 눈을 여자 얼굴의 오른쪽에 있는 흰 바탕 이미지 가운데 X자로 빨리 돌려보세요. 눈을 몇 번 깜빡여 보세요. 풀 컬러로 된 소녀의 그림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면 네거티브 그림을 좀 더 오래 쳐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떨어져 앉아보세요. 이 착신의 반상체와 원주체가 과도하게 자극될 때 일어나요. 이미지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는 세포는 이것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아요. 여러분이 눈을 돌리면 이것이 가장 강하게 반응해서 원래 이미지의 반대를 볼 수 있게 되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착시 현상은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만약 이게 남자의 옆모습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꽤 현실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다른 사람들 믿고 직장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그들에게 쉽게 의지하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려요. 만약 거짓말쟁이라는 단어를 봤다면 여러분은 항상 모든 것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여러분은 항상 자신에게 닥칠 놀라운 일들을 조심하죠. 이 사진에서 몇 마리의 판다가 보이나요? 만약 그냥 2마리라면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야심찬 사람이에요. 계획이 있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없죠. 직설적이며 항상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해요. 만약 5마리 또는 그 이상의 판다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작은 것들을 보죠. 가장 기대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건 뭐 같아 보이나요? 만약 땅에서 큰 눈을 봤다면 여러분은 삶에 꽤 만족하고 정착한 사람이에요. 집, 직업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며 잘 모르는 새로운 길 때문에 이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짙은 녹색의 심연이나 화산 분화구가 있는 풍경을 본다면 여러분은 모험을 갈망하고 있어요. 세상을 탐험하는 걸 기대하며 가장 큰 두려움은 정착하는 것이 아닌 여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다음 착시를 볼 시간이에요. 여기서 어린 소녀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꽤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누군가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놓지 못하고 있어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여러분의 삶에 오지 않았다는 걸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세요. 한 젊은이가 이곳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본 사람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죠. 모든 길은 열려 있어요. 그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이건 정말 까다로워요. 만약 마부가 있는 풍경처럼 보인다면 여러분은 내향적이기보단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만 대부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재밌고 털털하고 훌륭한 팀 플레이어예요. 만약 여기서 늑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외향적이라기보단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책임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인정받는 걸 선호해요.